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경기나 또 중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 지역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야지 그죠?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흐름들을 갖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내용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글로벌 교육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1월 수출을 보면서 그죠? 투자 아이디어를 일정 정도 얻는 거죠. 자, 이 그림 옆에 놓여 있는 차트를 보시면 월간 수출치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해서 두 자릿수 증가를 안착했죠. 자, 잘 보시면 6월 달에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는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마이너스 10.9% 감소를 했었어요. 그죠? 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보면 그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교육의 문이 닫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영향이 계속해서 미쳐지면서 10월, 11월, 12월 마이너스로 가다가 9월에 7.3%로 증가를 했고 다시 또 10월에는 재확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3.8% 그리고 11월, 12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유럽은 재확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4.0%, 12.6% 이렇게 증가를 했고 1월 역시 11.4%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4, 5월 이 부분에 이 숫자는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백신과 관련된 그 노이즈가 작동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연말 연초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선진 국가들의 부분 이쪽에서 백신을 맞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집단 면역이 일정 정도 생기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국 시장의 1사분기 경기가 다소 안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 2, 4분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어도 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뭐 예상치로는 20%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매크로 악재들에 대해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라든지 총 수요, 상품 소비, 교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이 움직임 자체가 출렁거리는 부분. 그래서 제한된 투자 자금으로 그 부분 변동성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을 갖지만 중장기 투자가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도 충분한 시장이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왔을 때 너무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 관련돼서 한번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기사 내용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아침에 올려드렸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한국 수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중요한 내용 부분들은 제가 뉴스를 뽑아서 올려놓는데 사실 수출 캐조의 출발 1월 11.4% 반도체 굴기 골든타임 그죠? 자 지금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거래소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역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오른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게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너무 빨리 주가가 상승했었던 요인, 그래서 변동성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 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월별 총 수출 증감률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죠? 사실 2020년 2월, 3월, 1, 2월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 쪽이 가장 좋았었어요. 그죠? 수출 흐름도. 그런데 뭐예요?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역성장을 하면서 4, 5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3 이렇게까지 수출 감소가 나타났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 이때 3, 4월, 5월, 6월, 7월이 가장 안 좋았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내면서 이제 연초 선방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전달에 이어서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자동차와 반도체 실적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자, 이제 그 중에 투자 아이디어를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이제 수출 실적 증가 추이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품목별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평균 수출 추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차트 부분은 일평균 수출 추이입니다. 그죠? 일평균 수출 추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 각 달마다 조업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쉬는 날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일평균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전년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그죠?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이 뭐냐? 품목별로 살펴보면 15개 주력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21.7%, 자동차가 40.2%, 석유화학이 8.6%, 차 부품이 3.9%, 철강이 6%, 선박이 23.4%, 무선통신기기가 58%, 디스플레이가 32%, 가전이 19%뭐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를 증가를 보여주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무선 통신기기나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2차 전지 등 IT 관련 6개 품목이 모두 3개월 연속 증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가운데에서 신성장 동력이라는 바이오 헬스 부분도 66.5%의 증가율과 함께 17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그 수출 흐름 부분에 있어서 수출 흐름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수출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시스템 반도체, 그죠? 시스템 반도체와 또 전기차, 그리고 OLED,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단가가
이제 이런 증가에 일조를 했죠. 그래서 OLED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뭐였어요? 덕산 네오르스였잖아요. 그죠? 덕산 네오르스의 차트 한번 볼까요? 그죠? 오늘 뭐 이런 수출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도 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형 라인, 그죠? 요 라인 부분은 지지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이 뭐예요? 12만 원.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쪽 부분,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 부분은 요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박스 라인, 그죠? 요 라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권, 분할 매수권이고,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좀 참는 구역, 그죠?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고, 덕산 네오럭스를 보시게 되면 뭐였죠?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 흐름들 속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1차 상승 이후 시장이 급락하면서 눌림을 줬고, 눌림을 준 이후에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틈을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부분에 있어서 뭐 조정 라인을 보게 되면 무슨 겁니까? 그죠? 36,500원 요 라인 부분과 요 오늘 형성됐었던 요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 쪽으로 바라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단 덕산 네오룩스뿐만이 아니라 OLED 쪽 부분에 있어서 이 수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메커니즘이나 뉴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공략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출 시장별로 살펴봐도 중국이 22% 증가했고, 미국이 46.1% 증가했고, EU가 23.9%, 모두 3대 시장 모두 우리 수출 중심 지역 부분에 있어서 20%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특히 8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미 수출은 월간 수출의 기준 역대 최고.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미국 쪽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부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 매크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악재 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 업로드를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차트, 그러니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총 수출 금액은 좀 크게 할게요. 총 수출 금액은 지금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한 거죠. 그죠? 너무 크게 했나? 이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좀 눈에 편하게 보시라고. 자, 총 수출 금액은 이 회색이 2019년이고 노란색이 2020년, 빨간색이 2021년입니다. 지금 1월 달로 보니까 1월 달은 2020년이든 2019년이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회색과 2020년 노란색을 월등히 앞서는, 그죠? 이 수출 금액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빨간 라인 부분이. 그죠? 그러면 이후에 2월, 3월, 4월, 5월 이 부분, 사실 이 노란색이 2019년 보다 2월, 3월 달에는 다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그 전년 2019년보다 못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월 달에 지금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글로벌 시장 흐름 속에서 이렇게 월등하게 수출 금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왜 더 세게 상승했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월간 일평균 수출 금액도 코로나 이전의 상위 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거기에서 이제 주요 이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시.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섹터별 흐름들로 보게 되면 컴퓨터, 그죠? 컴퓨터가 98.7%로 월등히, 그죠? 이건 이제 월별이에요. 90, 11월, 12월 이 노란색이 11월인데, 그죠? 노란색이 12월, 그죠? 그리고 빨간색이 2021년 1월인데 잘 보시면 90, 11, 12월보다 월등히 증가폭이 큰 부분이 컴퓨터죠. 그죠? 그리고 가전,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그죠? 반면에 이제 선박이나 반도체 이쪽은 12월 달에 증가폭이 컸잖아요. 이 노란색이 12월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죠, 그죠? 12월 달부터는 1월이 조금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선박이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 전부 다를 합쳐서 이제 11.4% 정도 YY 기준 증가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뭐 이 일반 기계, 섬유, 뭐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은 안 좋은 모습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 수출 이쪽 흐름들로 봐서 컴퓨터나 가전, 무선 통신기기, 그죠? 자동차, 그리고 뭐 OLED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부분에 관심 포커스를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흐름들 속에서 한국 수출 증가세는 최소 4, 5월까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설 이후 시장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내 수출의 흐름 부분입니다. 사실 아직도 국내 수출 부분이 2017년, 2018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조절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게, 우리나라 국내 수출이 가장 좋았었던 이 2017년과 18년 이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거든요. 이 빨간 꼭지점 보이시죠, 그죠? 그때보다는 뭐예요?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는 2020년 이렇게 역성장 난 거라고 해도 그 이전 2019년에도 사실 이 이전 17, 18년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뎌졌던 게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죠? 우리가 그걸 보복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이 2017년 국내 수출 흐름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뭐예요? 시장 오히려 이런 가격 조정 부분과 기간 조정을 잘 견뎌내면 뭐예요? 2월 설 연휴 이후, 그리고 4월 보궐선거 이런 타이밍 부분에서 또 한번 세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중간에 올라와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시죠? 글로벌 교역량은 코로나 이전 추세에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역량이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왔었던 부분이 거의 지금 회복 국면에 놓여 있고, 그 회복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바닥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다시 약세를 보여도 쌍바닥 정도의 흐름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간주중 흐름 부분으로 가는 형태고 그런 라인에서 밀리면 뭐예요? 매수 쪽으로 바라보되 그 바라보는 투자 아이디어를 1월 수출 섹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